이번 수업 강의는 평면 도형에 대한 것입니다. 평면 도형이에요. 자, 그 평면 도형 중에서 우선 삼각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하면은 직각삼각형이죠.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이게 평면 도형에서는 이제 주로 공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럼 직각삼각형의 공식은요, A자승 플러스 B자승 C자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C자승으로 나누면 C자승분의 A자승 플러스 C자승분의 B자승, C자승으로 나누면 1이 되죠. 그러면서 C분의 A는 뭐예요? C분의 A는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자승이 되고 C분의 B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C자승분의 B자승은 코사인 자승 세타는 1 이래가지고 하나의 삼각함수 공식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자승 플러스 B자승은 C자승, 그 다음에 사인 자승 플러스 사인 세타 자승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자승은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닌 일반 삼각형에서 공식이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sin A 이 각도예요. sin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sin B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거는 sin C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값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R이 뭡니까? R은 여기서 외접하는 원, 이 삼각형을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사인 법칙에서 많이 알려지죠. 우리가 A분의 사인에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A분의 사인에 하면요. A분의 사인에 하면 이건 이제 1보다 작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죠. 얘가 2R이니까 그러니까 사인 값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 A분의 A는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 R이 외접원의 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나오죠. A자승은 한 변의 자승은 마주보는 변의 자승 더하기 자승, B자승 플러스 C자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BC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A자승은 마주보는 변의 자승 플러스 마주보는 변은 두 개죠. 마주보는 두 개의 변의 자승에다가 마이너스 BC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B자승은요 마찬가지예요. 마주보는 변 A자승 플러스 C자승 마이너스 2AB 코사인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자승은 마주보는 변이 A하고 B니까 A자승 플러스 B자승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됩니다. 그 요식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식이니까 잊지 말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긴 좀 쉬워요. A자승은 B자승 플러스 C자승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자승은 A자승 플러스 C자승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또 여기 C자승은 A자승 플러스 B자승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더 우리가 공식을 한번 몇 가지 유도를 해보겠어요. 자, 그럼 우선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선 넓이를 생각하면 말이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직사각형 넓이의 이제 반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 넓이가 A 곱하기 B인데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H 2분의 1 H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죠.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에 반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아니에요. 밑변 AC에다가 H를 곱해가지고 2분의 1로 나누면 이것이 이제 삼각형의 넓이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거는 H 곱하기 AC가 뭐죠? AC는 A자승 플러스 B자승 아니에요. AC의 자승은 A자승 플러스 B자승. 그러니까 루트 A자승 플러스 B자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 곱하기 B는
사실 여기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지만 하여튼 이 두 개의 변을 곱하면 AB는 H 곱하기 AC가 되죠. 여기서 2분의 1이 떨어지니까 H 곱하기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AC 이거래요. 결국은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여기 빗변 길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는 C 더하기 D니까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AC 혹은 H 곱하기 C 플러스 D 이런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곱은 수직선 높이와 밑변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럼 H 곱하기 AC 혹은 H 곱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H분의 C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는 여기 이제 알파라고 각은 같고 직각이 꼈으니까 이건 상사도형이에요. 그래서 H분의 C는 D분의 H 이렇게 되죠. H분의 C는 D분의 H. 그래서 이거 곱하면 H자승은 CD. 그래서 H자승은 이것 곱하기 이것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높이죠. H자승은 C 곱하기 D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자승은 뭐죠? C자승 곱하기 H자승 아니에요? C 곱하기 H자승. A자승은 C 곱하기 H자승. 근데 이게 H자승이 뭐죠? H자승이 CD니까 여기다 C를 더하면 C 곱하기 C 플러스 D. 그러니까 A자승은 C 곱하기 C 플러스 D가 이거죠. 그러니까 A자승은 C 곱하기 C 플러스 D. 마찬가지로 B자승은 D 곱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D 곱하기 C 플러스 D.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한 그 하나의 그 도형에 대한 공식이죠. A자승은 이거 곱하기 이거, B자승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렇죠? H자승은 이거 곱하기 이것,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자승은 C 곱하기 D 이렇게 나오죠. H자승은 C 곱하기 D, A자승은 C 곱하기 이것, 그 다음에 B자승은 D 곱하기 전체 길이 A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각형의 면적이에요.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삼각형이 이런 모양이 되든 이런 경우에 밑변이 같으면 높이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B 곱하기 H가 되고, 이런 경우는 이 삼각형의 면적이나 이 삼각형의 면적이나 H가 같으니까 면적은 같아요. 그래서 S는 2분의 1 AH 이렇게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H죠. H가 뭐죠? B sin A 아니에요? A 밑변에다가 B sin A가 H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삼각형에서 삼각함수의 값은 직각 삼각형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 sin이나 A나 이건 다 직각 삼각형에 대한 식이에요. sin A는. 그러니까 이 sin A는 여기서 이거로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에서 이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리, 뭐 여기의 거리라든가 이 거리가 아니에요. 이 B와 A로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의 그 높이가 이것이 sin A 값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A 곱하기 H가 B sin 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삼각형의 넓이 잴 때는요, S는 루트 S, S-A, S-B, S-C. 여기서 스몰 s, 작은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변의 길이의 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이 반이 이 스몰 s고, 면적은 라지 s는 이렇게 해서 S, S-A, S-B, S-C 이렇게 되는 면적이 공식이에요. 이건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죠? 외접원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외접원은 각 변에서 가운데 중심에서 수직으로 선을 올리고, 또 이 변에서 가운데 중간에서 수직으로 올리고, 이 변에서 중앙에서 수직으로 올리면
이건 다 만나게 돼 있죠. 왜냐면 이거 수직이 올리면 이 변하고 같아질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수직으로 올리면 이 변하고 같아지고, 또 여기서 수직으로 올리면 이 변하고 같으니까 결국은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죠. 수직 이등분선이 이게 한 점에 만나는데 이것이 외접원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R이 되는 거죠. 반경. 그래서 이렇게 외접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되느냐면 S는 4R분의 ABC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S는 4R분의 ABC. 그 다음에 전 내접원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는데, 내접원이라는 건 말이죠. 각 모서리에서 각 꼭점에서 그 각도의 그 각의 반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여기서 한 점에 모이고 여기에 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원이 생겨서 서로 직각으로 접하게 돼요. 여기 스몰 r인데 이것이 이제 내접원의 반경이 돼요. 그때 이 면적은, 이 삼각형의 면적은 내접원으로 계산하면 2분의 R 괄호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접원의 반경을 알면은, 그 다음에 각 변의 길이를 알면은 면적을 알 수 있고, 혹은 내접원의 반경을 알고 각 변의 길이를 알면은 2분의 R 괄호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면적이 되든가, 여기서 외접원을 할 경우는 외접원의 4R분의 ABC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의 면적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삼각형에서 이 사인 이 공식, 이 사인 법칙의 공식을 한번 어떻게 나오나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고 베타고 감마 이렇게 되죠. 삼각형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외접원이 됐으면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그리면 결국은 이게 수직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 각이 이제 반으로 나뉘는 거죠. 반으로 나뉘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이것이 2배가 되니까 알파에게 알파 이렇게 되죠. 이 각이 2배 아니에요? 이쪽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요 끝에 있는 알파, 요 아웃의 내각이 2배가 되니까 그건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알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R 사인 알파는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A죠. 2분의 A. 그 외접원이 이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수직으로 올린 거니까 R 사인 알파는 2분의 A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R 사인 베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R 사인 베타는 2분의 B 이렇게 되죠. R 사인 베타는 2분의 B. 그 다음에 R 사인 감마는 이제 2분의 C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R 사인 감마는 2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다 나오면 결국 R 사인 알파는 2분의 1. R 사인 알파는 2분의 A.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어떻게 되죠? 사인 알파분의 A는 2R 이렇게 되죠. 이것이 분모로 1로 내려가고 2는 이쪽으로 하면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A는 2R, 마찬가지로 사인 베타분의 B는 2R, 사인 감마분의 C는 2R.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다 나누면 2R 같아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분의 A는 사인 베타분의 B는 사인 감마분의 C는 2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삼각형의 사인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식은 그대로 쉽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면적 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면적의 중심이라는 건 마주보는 변에, 여기서 마주보는 변의 중심으로 긋고, 여기서도 이 B의 중심, C의 중심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이건 뭐냐면요, 면적 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무게 중심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에다 바늘을 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이것이 이 면이 평면을 수평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이 도형의 두께가 일정할 때는
이 삼각형의 두께가 일정할 때는 면적 중심이 무게 중심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쓰죠. 근데 이쪽이 두껍다 하면 이쪽이 좀 이쪽보다 이쪽이 두껍다 하면 이건 이렇게 그려도 이게 무게 중심하고 면적 중심하고는 맞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 면적 중심하고 무게 중심이 같을 때는 이 도형의 두께가 일정할 때 이제 면적 중심이 무게 중심하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두께가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도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고 똑같은 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는 AD 자성은 AB 곱하기 AC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식하고 같네요. AD의 자성은 AB 곱하기 AC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삼각형에서 중요한 성질이죠. 두 변을 더한 것은 나머지 한 변보다 반드시 커야 되죠. 이게 같으면 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같으면 직선이 돼요. B 더하기 C는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는 B보다 커야 되죠.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에서는 S2의 자성은 S1 곱하기 S3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공식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직각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 앞에 나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P분의 H는 H분의 Q 상사도형이니까 그래서 H자성은 P 곱하기 Q 이렇게 나오죠. H자성은 P 그래서 H는 루트 PQ 혹은 H는 P 곱하기 Q가 뭐죠? C-P죠. 이렇게 표시도 하고 또 H는 루트 PQ인데 Q 그 다음에 C-P, C-Q 이게 P니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인 세타와는 A분의 H, 코사인 세타2는 B분의 코사인 세타2는 어떻게 되죠? B분의 코사인 B분의 코사인 세타2는 이거죠. 코사인 세타2는 A분의 H 뭐 이렇게 됩니다. A분의 H 혹은 이제 B분의 Q 뭐 이렇게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Q는 H자승이다. 이거는 이쪽의 면적은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면적은 PQ에다가 A가 P죠. 아마 이렇게 해서 이 면적은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가운데 중심을 빼면은 이 길이 같아지죠. 그렇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변을 빼면 이건 같아져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H자승은 6 곱하기 3이니까 18이죠. 그 다음에 AB는 A 곱하기 B는 3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B는 9 곱하기 H가 되죠. 이게 됐죠.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9.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은 A자승은 6 곱하기 9. A자승은 6 곱하기 9가 되죠. A자승은 6 곱하기 9. B자승은 3 곱하기 6. 그렇죠? H자승은 6 곱하기 18. 그 다음에 AB 곱한 거는 9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하나의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직각삼각형인데요. 여기 이제 직각 표시가 안 돼 있는데 H자승 플러스 A자승은요. H자승 플러스 A자승은 이것이 이제 이거죠. 이거의 자승이죠. 이거의 길이 이거의 자승은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B가 되죠. A 곱하기 B 이렇습니다. H자승 플러스 A자승은 이거 자승 플러스 이거 자승은 이거 자승인데 이거는 A 곱하기 B 이렇게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자승 플러스 A자승은 A 곱하기 B 이거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H자승 플러스 A자승은 이 빗변의 자승인데 이 빗변의 자승은 A 곱하기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두 개의 원이 맞물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하나의 반경은 A고 하나는 B다 하면은 이렇게 도형을 그리면 요 변이 A-B가 되죠. 그렇죠? 이것이
이것이 큰 원의 반경이 A고 작은 원의 반경이 요거니까 요 차이는 A-B.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의 자승, A 더하기 B의 자승 마이너스 A-B의 자승. 그렇죠? 그는 이 길이가 되겠죠. 이거의 자승이 되겠죠. 이거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거 자승을 루트로 씌우면 되니까 이 루트 AB가 되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4AB 자승이 돼요. 이걸 계산하면 4AB가 돼요. 이걸 빼면은 4AB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4AB가 이 길이의 자승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2 루트 AB. 그래서 A 플러스 B의 자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자승이 4AB예요. 4AB. 그러니까 요 거리는 2 루트 AB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도형에서 가끔 나오는 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 어느 이 접점에서 이 접선에 대한 접선을 그려서 이 반경과 만나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접선을 이때 이쪽 변의 길이를 한번 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변은 A 플러스 B 자승 그렇죠? 이거 A 플러스 B 자승 마이너스 A 자승이에요. A 자승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볼까요? A 플러스 B의 자승 마이너스 A 자승 하면 이거는 2AB 플러스 B 자승이 돼요. A 자승이 빠지니까 2AB 플러스 B 자승인데 이걸 다시 쓰면 B로 묶어지고 2A 플러스 B가 되죠. 2A 플러스 B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2A 플러스 B 자승인데 앞에 2AB는 어떻게 되죠? 2AB는 말이죠. 우리가 C-B 하면 2A가 되잖아요. 그렇죠? 2AB라는 건 C-B 곱하기 2A가 이렇게 되는 거죠. C-B 곱하기 B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C-B가 2A가 되는 거 아니에요? 2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C-B의 B가 되고 플러스 B 자승하면 이걸 계산하면 BC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은 A 플러스 B 자승 마이너스 A 자승은 BC 되겠죠. B 곱하기 C의 자승이에요. B 곱하기 C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자승 마이너스 A 자승은 B 곱하기 C.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BC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2A가 뭐죠? 2A가 C-B예요. C-B. 그 다음에 거기다 B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B 자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것이죠.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것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사인 세타 값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원에서 접선을 구해서 이렇게 직선을 만날 때 이 접선이 반지름을 연장한 직선과 만날 때의 관계는 우리가 이 길이는 루트 BC고 여기가 C입니다. 루트 BC고 코사인 세타는 A 플러스 B분의 AE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C는 여기서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C는 알아낼 수가 있죠. 세타가 나오면 A, B가 다 나오니까 B가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은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A 플러스 B분의 A 아니에요? A는 알고 B 값이 나오죠. B 값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 식으로부터 루트 BC가 이 변의 길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반경이 10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길이가 얼마인가 이걸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가 우리가 여기서 루트 BC죠. 루트 BC는 어떻게 되죠? 루트 BC는 그래서 루트 16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제 16이 됐대요. 이것이 16이면은 자 이렇게 해서 BC 16 정도 갔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요 값은
얼마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루트 BC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루트 16은 루트 BC, B가 이거고 C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에요. 이것이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길은 모르니까 X, 그 다음에 C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X 플러스 직경이 되죠. 24 이렇게 돼가지고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식이 만들어지기, 이 루트 16은 4가 되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x를 풀면은 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좀 생각하시기가 그런데 자꾸 또 들여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게 A 여기 B라고 할 때 이 변의 길이는 루트 BC고 또 코사인 세타로 코사인 세타 A 플러스 B분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타가 이제 주어지겠죠. 세타를 주어가지고 접선을 그려가지고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문제죠. 그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나오면 이거는 A 플러스 B분의 A니까 B 값이 계산돼 나와요. 코사인 세타. 여기서 1만큼 떨어진데 여기에 이제 접선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B가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C 값이 나오고 B를 하니까 이 거리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루트 BC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응용을 해서 한번 풀어봐서 여기서 X 값을 구하는 것이 이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의 식에서 말이죠. 중심이 원점인 X자승 플러스 Y자승 플러스 R자승의 원을 AB만큼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원의 식은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원의 일반식이 되죠. 그래서 이걸 풀면요. 이건 X자승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자승 플러스 Y자승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자승 R자승이 돼서 이걸 우리가 일반식으로 쓰면 X자승이 나오죠. 그다 플러스 Y자승 여기 이제 2a 상수니까 어떤 ax 이렇게 된 거고 또 마이너스 2b도 이것이 상수가 되니까 이걸 b라고 쓰면 by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자성은 이제 a자성 플러스 b자성은 우리가 c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원에 대한 일반식은 음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자성 플러스 y자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 원에 대한 음함수의 이 식을 풀어 쓴 거니까 음함수에 대한 일반식이죠. 중심이 a고 b고 반경이 r인 그런 원의 일반식 음함수식으로 표시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a라는 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b라는 건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고 c는 a자승 플러스 b자승 그래서 이런 식을 보고 이렇게 역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 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한 거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올라오고 여기 있을 땐 일로 가고 그래서 이것이 빙빙빙빙 돌 때 요점은 수평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의 운동을 수평 운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구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를 한번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전할 때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구에 대한 것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각형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다각형이라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삼각형 이후에. 그럼 이제 변이 n인 다각형. 여기서 변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이네요. A, B, C, D, E, 육각형이에요. 그럼 육각형에서 삼각형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요. 이 한 꼭점에서 맞은편 꼭점으로 다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F라는 선하고 A 두 개가 이제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두 변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변이 하나 생길 때마다 삼각형이 생겨요.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고 변이 두 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꼭지점이 n개인 게 변이 n개라면 꼭지점도 n개죠. 오각형이면 다시 5예요.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n-2. 요 두 개는 삼각형을 못 만들잖아요. 여기서 직선이 만들면 A하고 이렇게 만드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빠져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n-2개다 이거죠. 이게 육각형인데 육각형에서 마주보는 게 하나, 둘, 세 개 나오면 이제 양쪽에 하나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6-2 하면 4가 돼서 하나, 둘, 셋, 넷 삼각형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n개, 변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하고는 같죠. n개일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n-2개가 돼요. 이 육각형이니까 하여튼 그 두 개 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각의 합은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n-2 곱하기 180 하면 이제 이 내각, 육각형 안에 이 내부의 각이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각이죠. 이게 아니라 내각. 그 내각의 합은 n-2. 삼각형 이거니까 이거에 전부 다 이 각을 다 더하는 거니까 내각, 이게 다 더하는 것이 내각이니까 이건 n-2 곱하기 180이에요. 그럼 외각이라는 건 이거죠. 외각은 이건데 결국 이건 n 곱하기 100, 이 한 꼭지점이 이게 직선이 나가면 이게 180도 아니에요. 그렇죠? 180도. 180도에서 뭐죠? 외곽의 합은 하나, 180도가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80도가 6개 나오는데 거기서 내각을 빼면은 외곽, 여기 밖으로 나온 각이죠. 요 외곽이 계산되잖아요. 요 각. 요게 지금 외곽이죠. 여기 표시한 것이 그럼 n 곱하기 180도에서 내각이 n-2 곱하기 180도면 360도에 결국 뭐냐? 어떤 여기서 n이 벌써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건 다각형이 n다각형이냐, 오각형이 육각형이냐, 팔각형이냐, 12각형이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외곽의 합은 다 더하면은 360도 한 개의 원의 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의 각들을 직선으로 했을 때 이 밖의 각, 이 밖의 각은 다각형 변의 개수에 관계없이 항상 360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오각형을 한번 보자고요. 정오각형의 내각은 어떻게죠? 5-2 곱하기 180인데 정오각형이니까 내각의 각도가 다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5로 나눠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180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108도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 n각형의 내각은 n-, 여기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n-2 곱하기 180 나누기 n 이렇게 하면은 정 n각형의 내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각형에는 5-2 곱하기 180에서 정 다각형이니까 내각이 다 일정하잖아요. 그 5개의 변이니까 5로 나누면 되고 정 n각형이면 n-2 곱하기 180 나누기 n 하면 정 n각형의 내각의 각도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각형 중에서 이런 이제 사다리 꼴 같은 사각형의 면적은 2분의 h, 2분의 h에다가 a 플러스 b를 더한 거예요.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것이 거기에다가 2분의 h, 이것이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가 이 옆으로 가든 이로 가든 여기서 이런 모양이 되든 h하고 a하고 b가 같으면 면적은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다각형을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배운 건 뭐 배웠어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직각삼각형이나 혹은 일반 삼각형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 도형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일반 삼각형의 공식도 있었잖아요. 사인 법칙이라든가 코사인 법칙 그런 거 가지고 삼각형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시든가 혹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든가 이런 경우 뭐 b를 구해라. b값을 구해라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해서 이 변도 구하고 이 변도 구하고 전체 변도 구하고 또 여기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도 구해보고 전체를 구하고 그 다음에 A에서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면 또 이걸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변이 구하고 이 변이 구해지면 B를 값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다각형을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예요? 삼각형에 대한 직각삼각형 혹은 우리가 일반 삼각형에 대해서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 푸는 것이에요. 다각형 어떤 다각형이 되더라도 결국은 삼각형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삼각형으로 분해를 하셔야 된다입니다. 직각삼각형으로 분해하든가 뭐 이등변 삼각형으로 분해하든가 혹은 일반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분해해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원 안에서 그려지는 원의 성질이라고 했지만 원 안에서 그려지는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첫 번째는 말이죠. 이것이 반경의 R이고 원주의 R과 동일한 길이만큼 회전했을 때 만들어지는 각, 이것이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했죠. 대충 57.3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1라디안이라는 각은 반경이 R일 때 반경과 똑같은 길이만큼 회전했을 때 만들어지는 각이 1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죠? 한 바퀴 돌면은 이 길이가 2파이 r 아니에요. 2파이 r. 그걸 이제 r로 나누면 되니까 결국은 이 360도는 2파이 라디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도가 그래서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 안에 이렇게 삼각형이 두 점이 고정되어 있고 이것이 내각이 되고 이거 우리가 외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내각은 외각의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점이 고정되어 있고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려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두 점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그리면 이것도 A, 일로 그려도 A, 또 이렇게 그려도 이 각도 맞은편 각도는 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가서 그리든 어디에 가서 이렇게 모서리를 만들면 그 가격은 다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점의 거리에 의해서 이 각은 어떻게 그리든 그것은 한 값이 각도가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요. 35도, 이거 마주 보는 건 80도죠. 35도, 내각이 전체 180도니까 80하고 35하고 더하면 115도. 그럼 요건 65도가 돼요, 얘가. 그럼 이 각이 얼마냐 할 때 우리가 여기 이 두 점이 이게 고정되시니까 이 각도나 이 각이나 여기서 이렇게 한 이 각이나 같죠. 이게 65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각도 65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것을 응용한 거죠. 응용한 거죠. 그 다음에 원에서 직경,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이건 직경이 되죠. 그럼 이 직경에 대해서 원주의 어느 점을 접해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면 이것은 모두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도 이것이 직각삼각형이 되고 또 이렇게 그려도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이렇게 그려도 직각삼각형이 되고 이것이 직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도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죠. 직경에 따라서 직경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경 직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리면은 이 모든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두 점이 났을 때 이 내각, 이 내각은 외각의 2배가 되죠. 여기가 A면 2A예요. 얘가 C면 2C가 되죠. 2배. 그럼 이걸 다 더하면 360도 아니에요? 2A 더하기 2C는 360도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C는 180.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이 원의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 마주보는 각 A 더하기 C는 180도. 그러니까 여기 사각형 내각은 360도니까 B 더하기 C, D도 180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직선이 180도니까 C 더하기 A가 180도니까 이 각도 이 외각은 A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A하고 이것이 A 더하기 C가 180도고 이 직선이 180도니까 이 각은 또 A가 이거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접선이죠. 원의 중심에서 이 점, 그럼 이 직선과 수직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접선이 이루는 것이에요. 원의 한 점과 중심을 이은 이 선의
수직인 직선이 이것이 접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이제 원을 지나는 반경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죠. A 더하기 B는 9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접선이에요. 접선이니까 이거는 90도가 되죠. 그러니까 B 더하기 C도 어떻게 돼요? 90도가 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도 90도고 B 더하기 C도 90도니까 A하고 C하고 각이 같죠.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에 여기서 했듯이 이 각이나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A하고 C하고 같고 D하고 C도 같습니다. 이 각하고 이 각도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서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마주보는 변으로 직각으로 그렸어요. 그때 마주보는 변으로 직각으로 그렸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건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고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안에 이 가운데가 중심인 직경의 선이 되는 거죠. 여기 이거의 중간에 원점이 있고 이것이 반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선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직경이라면은 원점을 지나는 거라면 일로 해도 직각이 되고 일로 해도 직각이 했던 건 이 원의 위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가 원의 중심이 되고 얘가 반경이 되고 이 직경의 선에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러한 점선의 원에 이렇게 만나는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거리의 여기에 중심이 되고 이렇게 돼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점은 이거를 직경으로 하는 원 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원 안에서 이렇게 아무 자리에서 이런 서로 이제 크로스되는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마주보는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삼각형을 해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2가 내각이 되죠. 내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졌어요.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또 이렇게 하나도 그려졌어요. 그 우리가 여기서 A하고 C라는 이쪽 점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졌을 때는 B하고 D하고는 같죠. 그렇죠? 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하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각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각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각이 만들어졌어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하고 B하고 D의 이 꼭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A하고 C하고 같죠. 그렇죠? A하고 C하고 같아요. 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도 D나 이렇게 그려지는 각도 D나 이건 같죠. 그래서 BD, AC가 같아요. 그럼 BD, AC가 같다는 건 B하고 이거 A하고 B하고 D가 같고 A하고 C하고 같고 이건 같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상사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가 내각이 다 똑같잖아요. B하고 D하고 같고 A하고 C하고 같고 이건 마주보니까 물론 같고 그러니까 상사도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상사도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사도형이 되니까 우리가 보면 M분의 P는 Q분의 N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변하고 빗변이니까 M분의 P는 P분의 Q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M에는 PQ 이런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P 곱하기 Q다. 이런 우리가 또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마주보는 이 크로스 되는 이 빗변 안에 두 개의 빗변에서 M 곱하기 N은 P 곱하기 Q다. 이런 이제 하나의 또 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와 면적인데요. 호의 길이와 면적에서
이거 세타만큼 했을 때 이 호의 면적은 얼마냐 이걸 길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호의 길이는 r 세타죠. 세타는 여기서 이게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이니까 r 곱하기 라디안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죠. 이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이 S 면적은 어떻게 되죠? 전체 면적이 파이 r 자승인데 이 길이가 전체 원주 길이 얼마냐? 2파이 r분의 L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가 2파이 r이니까 원의 면적에다가 2파이 r분의 L이 r 세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2파이 r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파이 r 전체 원주 길이보다 길이와 현재까지 돌아간 길이 r 세타. 여기서 r이 다 없어져가지고 2파이분의 세타. 각도로만 해도 되죠. 전체가 2파인데 360도 세타만큼 돌았으니까 이렇게 곱해죠. 그럼 이 식을 곱하면 2분의 r 자승 세타에서 2분의 rl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은 요건 2분의 RL, 2분의 1 RL 삼각형 공식하고 같죠. 이게 밑변이 되고 이게 높이가 되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죠? 2분의 RL 똑같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듯이 2분의 RL 요 L은 이 길입니다.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라디안을 세타도 하고 라디안은 세타가 360도일 때 2파이 라디안 아니에요. 비율로 세타도 대 라디안은 360도 대 2파이. 그러니까 라디안은 360분의 2파이, 세타는 2파이분의 360 라디안. 이게 곱하면 돼요. 360분의 360하고 2파이 관계니까 라디안으로 할 때는 이게 값이 작아지니까 360분의 2파이 세타 곱하는 거고, 세타는 라디안보다 크니까 2분의 360 이렇게 해서 커지죠. 곱하기 라디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는 2파이 이렇게 쓰면 식이 좀 이상해져요. 이렇게 비율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말이죠. 이 활골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활골의 넓이는 요 빗금친 요 부분의 넓이죠. 이것이 이제 가끔 이제 문제가 나오죠. 요 부분의 넓이에요. 그 요 S, 요 빗금치 부분의 넓이인데 이거는 이런 이 호의 넓이 여기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 넓이를 빼는 거죠. 이 넓이 구하는 건 우리가 구했잖아요. 2분의 RL,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LR 이렇게 해서 2분의 1 LR, 2분의 1 RL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삼각형의 면적을 빼야 되죠. 그 삼각형 면적을 빼야 되는데 이 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세타니까 2분의 R 여기 수직으로 해서 이제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R은 같은 R이니까.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빼면 돼요. 이 삼각형이 되는 건 이 삼각형의 2배죠. 이 삼각형의 면적의 2배죠. 그럼 이 삼각형 A라고 하면은 이 전체 면적은 2A 이렇게 해서 2A 그렇죠? 2A가 되니까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R 여기 높이라고 보면 R 사인 2분의 세타 하면 이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밑변이라고 봐도 되고 R 사인 2분의 세타 하면 X 곱하기 이건 R 코사인 2분의 세타죠. R 코사인 2분의 세타. R 사인 세타가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 코사인 2분의 세타가 R 코사인 2분의 세타 밑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2분의 1 R 사인 2분의 세타 이거 곱하기 R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된 거죠. 뭐 이것이 밑변이고 이것이 높이가 되든 이게 밑변이 되든 높이가 되든 관계가 없죠. 그래서 R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R 코사인 2분의 세타 그러다 이제 2분의 1 곱한 것이 요거 하나의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니까 여기다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R 자승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 면적이요. 요 두 개 요 면적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제 두 배가 그 식으로 쓰면 이건 2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식이 있죠. 이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되죠? 2a는 R 자성 이것이 어떻게 되죠? 이것이 되니까 2분의 사인
2분의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2분의 사인 세타. 그러니까 요것이 이 식에 의해서 2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r 자성은 그대로 있고, 요것이 이제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는 2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는 그대로 나오면 이건 2분의 1 r 자성, 요것이 2분의 사인 세타가 돼서 2분의 1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S는 이거의 면적은 2분의 RL인데 L이 R 세타니까 2분의 R 곱하기 R 세타니까 R 자승 세타가 되는 거죠. R 곱하기 R 세타니까 이것이 R 세타니까 R 자승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R 자승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이건 2분의 R 자승 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의 면적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유도하기 힘드니까 그냥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R 자승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것을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유도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삼각형이면 2분의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거 곱해가지고 2분의 1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1 나눈 건데 여기 2배 곱해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를 빼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이 식을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